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21년 5월 8일 2교시 이제 마지막이죠. 예, 세 번째 모델링 문제 5, 6번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도면을 보고 이제 형태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면 쪽을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큰 구성 요소가 하나 보입니다. 이제 윗면과 아랫면이 원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 보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봤을 때 가장 처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원기둥을 기울여 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아니죠. 원기둥을 기울여 놓고 요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가 절대 원이 안 나옵니다. 정원이 안 나오죠. 타원이 나와요. 얘는 원기둥을 잘라놓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동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동전을 똑같은 100원짜리 동전을 쭉 탑처럼 쌓아요. 쌓고 이제 위쪽에서 살짝 슬라이드 해가지고 딱 밀면은 살짝 기울어지는 거. 동전들이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도 정원이고 밑에도 정원인데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그 다음에 요 형태. 이게 이제 위아래가 이제 요 원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측에서 봤을 땐 우측면에서 봤을 땐 좌우로 기울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원기둥처럼 보여요. 딱 똑바로. 우측에서 기울지.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가 기울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큰 형태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형태에서 좌측에 좌측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형태가 있는데, 이제 요게 튀어나온 게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요런 요 형태가 이제 있는데, 이 형태가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기울고 몰고 자식 없고, 이 경사는 뭐냐인데, 이제 그거는 원기둥이 기울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점점 원기둥이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서 이제 이렇게 대각으로 기울어진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 위에서 본 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쭉 돌출시켜서 그냥 이 원기둥하고 합쳐주면 돼요. 원기둥이 아니죠. 원기둥 기울어져 있는 거랑 합쳐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형태는 이 원기둥 기울어진 부분에 좌측 부분을 이제 자르는 거죠. 요만큼 잘라낸 다음에 요 잘라낸 데에 이제 요렇게 U자, 여기 보면 이제 U자 형태로 요렇게 돼 있는 얘가 이제 요 두께만큼 돌출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구멍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구멍이 하나 뚫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작업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기둥 기울어진 형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팔 거고, U자 형태를 돌출을 시켜줄 거고, 여기서 요 직경만큼 구멍을 뚫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멍을 뚫고, 이 구멍 뚫을 때 이쪽 먼저 뚫어도 되고 이쪽 먼저 뚫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은 이쪽 구멍이 여기에 먹히는 형태예요. 큰 원에 먹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원 쪽,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작업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쪽 먼저 작업하고 이쪽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위에서 이제 요 형태를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돌출시켜서 얘랑 합쳐준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이제 또 파져 있죠. 한 단. 이렇게 한 단 더 파져 있는데 저거마저 파져주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시퀀스로 이제 어떤 형태들이 엮여 있고 어떤 순서로 내가 작업을 해 나갈까, 이제 딱 도면을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작업 들어갈 거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헤드문 열고, 이제 그리드는 뭐 당연히 꺼줘야겠죠. 뭐 필요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원 기둥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만들 건데, 이거 만들 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원 두 개를 만들어서 로프트를 합니다. 로프트.
그러니까 어떤 단면 두 개 사이를 잇는 좀 애매한 형태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로프트예요. 로프트. 원래 이제 로프트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로프트로 처리하는데 이제 그게 로프트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나의 명령으로 몰아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은 학생들은 다른 명령어는 어떻게 익힙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걸 굳이 로프트를 써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일단은 뭐 대부분 로프트로 하니까 로프트 먼저 할게요. 로프트 먼저 하면은 이제 서클 자 찍고 그다음에 저 원은 이제 반지름이 52네요. 그러니까 52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 하나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닥에 있는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위쪽에 있는 원은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떨어지냐 x축으로 23, 23. 그렇죠. 23 두 번 와야 돼요. 요게 중심이 아니라 요게 중심이죠. 23을 두 번 와야 돼요. 그래서 46을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카피. 자, 이 원을 아무데나 찍고 이쪽 x축 방향으로 46만큼 한번 보내죠. 그리고 나서 등각으로 돌려서 볼게요. ESC 누르고 등각으로 돌려서 딱 보면 자 지금 같은 높이에 있죠. 이러면 로프트가 안 되지, 그렇죠? 같은 높이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요 오른쪽으로 보내준 애는 위로 올라와야죠.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110만큼 그러면 이제 뭐 해줘요? 무브 해서 선택하고 자 빈곳 아무데나 찍고 이제 위쪽으로 Z쪽으로 110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 해줘야지 이 상태에서 이제 에로 FT 로프트에서 이제 2번 찍고 2번 찍고 이렇게 이어진다. 여기서 이제 그냥 엔터 두 번 쳐가지고 끝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로프트 명령어 설명하는 쪽에 가서 보시면 제가 분명히 주의사항을 얘기할 거예요. 두 개 단면 원래 이제 단면이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 로프트는 두 개 이상의 단면을 처리할 수 있는데 두 개밖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두 단면 사이에 직선 형태로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선의 근거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단면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쪽 단면과 아래쪽 단면의 형태나 비율에 따라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로프트를 하고 나면 단면이 두 개밖에 없어도 직선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말고 엔터 한번 한 다음에 뭐 세팅 S 한번 엔터 세팅으로 한번 간 다음에 뭘로 룰도 반드시 직선 보관으로 처리를 해줘라. 만약에 스무스 핏이다 라고 해버리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이상한 공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최저값이나 형상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프트로 두 단면 어떤 단면 사이에든 직선 형태의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룰드 직선 보관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강사분님들이 이걸 빼먹고 하더라고요. 빼먹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태에서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원 같은 경우는 비율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크기만 다르지 비율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은 무조건 제대로 나와요.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도 나오는데 그렇게 배운 분들이 원이 아닌 원과 직선이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형상에서도 그냥 넘어가요. 직선 보관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최저값이나 결과값이 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단면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할 때는 로프트로 직선으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룰드 직선 보관을 체크해주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로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원 하나 그리고 얘를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무브로 올려주고 물론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요 위로 올려주는 무브 명령은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복사할 때 이쪽 다 동시에 보내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안 했는데 어찌됐든 원을 두 개를 굳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근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원 하나로 끝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원 하나로 자 복사한 거 취소하고 원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컨트롤 Z로. 자 그럼 이 원 하나로 어떤 명령으로 이제 저게 끝나냐? 어떤 명령이긴 어떤 명령이에요. 이제 익스트루드죠. 네, 익스트루드인데 익스트루드에 이제 뭘 쓸 거냐면 디렉션 방향을 쓸 거예요. 방향.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방향을 쓰는 방법이 있고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 이제 패스 경로가 있어요. 경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 대각선을 경로로 삼아주면 돼요. 그럼 저 대각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주냐 라인 해서 이제 여기 중심에서 어떻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가겠죠. 이제 이쪽으로 x축으로 얼마 복사했어요? 46 그쵸? x축으로 46만큼 선을 그려요. 그리고 z축으로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z축으로 110만큼. 그러면 이제 110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요 끝점을 딱 이으면 뭐예요? 요 경사선, 요 경사선이 우리가 원하는 경로다. 그리고 또는 이제 디렉션, 방향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로하고 방향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경로는 어차피 예전에 다른 챕터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고 저는 경로를 안 쓸 거예요. 경로를 안 쓰고 얘는 디렉션으로 할 겁니다. 근데 디렉션으로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선은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왜? 이 두 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안 그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EXT 익스트루드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당연히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이때 옵션에서 뭘 해주느냐 디렉션 D를 치고 엔터를 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자 원을 하나 그리고 걔를 복사해서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걔를 로프트 명령을 하는 것과 익스트루드로 하기 위해서 이 선과 이 선을 그리는 것과 뭔 차이입니까? 어차피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로프트를 해도 상관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거기에 토를 달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선과 이 선을 그린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원래 저거 안 그리고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좌표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저거 안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그렸는데 원칙적으로는 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EXT예요.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리고 디렉션을 칩니다. 디렉션을 하고 처음에 여기 이제 요 중심점 잡는데 중심점 안 잡아도 되고요.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사선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선생님 선이 X축으로 안 그려지고 Z축으로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 사선을 잡나요? 왜 못 잡아요? 우리가 CAD 처음에 배울 때 항상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뭐? 상대 좌표. 선생님 상대좌표는 X축, Y축이 나와야 되는데 저건 Z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대좌표를 배울 때 X축, Y축만 나오는 건 우리가 그때 뭐예요? 2D만 하고 있었으니까 X축, Y축밖에 없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 Z축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뒤에다. 좌표 부분.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하냐? 자 X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요? X축으로 23, 46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뱅이 상대니까 골뱅이 입력하고 X축으로 46 X축값 먼저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X축값 입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입력해요? Y축값이야. Y축값은 어느 방향?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는 여기서 평면도에서 보면 요 위아래 방향 아니에요. 변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얼마예요? 제로예요. 자 그리고 Z축값은 그 다음에 입력하면 돼요. 콤마 어차피 X, Y, Z 순서니까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 거니까 Z축으로 얼마예요? Z축으로 얼마 했어요? 요 위로 얼마로 Z축 방향으로 얼마 올렸어요? 이 방향으로 110만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Z축은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쳐요. 그럼 돼요. 그 선 안 그리고도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거를 제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학원을 가셔야 돼요. 학원을 가셔야 되고 제가 초반부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좌표법을 무시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CAT 2급까지 가는 동안은 솔직히 2D 쪽에서는 좌표법을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다. 간간히 나오기는 해요. 간간히 좌표법을 알면 좀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다. 라고 하지만 좌표법을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고 있는 알면서 안 쓰는 것과 아예 모르고 있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좌표법을 등한시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좌표법 잘 쓰면 되게 편한 상황이 와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럼 이제 원기둥 기울어진 형태는 그려졌어요. 이걸 로프트를 만드시든 저처럼 익스트루드로 만드시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팔 겁니다. 여기를 팔 거예요. 여기를 파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그 파는 게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16mm만큼 이렇게 우측으로 와가지고 파네요. 그러니까 일단 라인 명령으로 요 원의 위쪽 4분점에다가 이렇게 땅땅, 그쵸? 위쪽 원의 중심에서부터 16mm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4분점 딱 잡고 나서 무브 명령으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자, 어느 방향 X축 방향으로 몇 미리 16mm를 옮겨줘요. 자, 이 위치인데 이제 높이를 보면은 지금 윗면에 대한 선을 그렸는데 거기서부터 21mm만큼 밑으로 다운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브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그 다음에 Z축으로 쭉 잡아내려서 얼마? 21mm.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고 뭐 해주느냐? 그냥 EXT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밑으로. 왜? Z축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위 또는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는 팔 게 아니고 밑으로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리는데 밑으로는 어디까지 내리냐? 이 원 그냥 지날 때까지 그냥 길게 내려요. 과감하게 길게 쫙 내려요. 상관없어. 그리고 한 점 찍어서 이렇게 길이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그쵸? EXT. 그리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어디? 앞쪽으로, 그쵸? 뒤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팔 거잖아. 이쪽 앞쪽으로 그냥 쭉 잡아 당겨요. 그리고 어디 뭐 여기를 지날 때까지는 잡아 당겨야겠죠. 요 끝점을 지날 때까지 쫙 잡아 당겨서 딱. 그 다음에 SU 서브트랙트로 얘에서 선택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선택 엔터 해주면 저 부분 처리는 끝난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줘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U자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자, U자 형태를 만들려면 어차피 저거 그리려면 UCS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제 요 파진 요면, 이거 이제 VS 컨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됐죠. 요 파져 있는 요면이 이제 XY 평면이 되게, 왜 저면에다가 이제 원을 그리던가 뭐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UCS, 자, 빈 곳 아무데나 찍고, 자, X축이 어디? 기존에 Y축 방향이 X축, 그렇죠? Y축 방향이 X축, 그 다음에 기존의 Z축 방향이 Y축.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을 바꿀게요. 자, 바꾸고 일단 이 원의 중심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요 면의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중간점하고 요 선의 중간점하고 이렇게 딱 선을 거놔요. 걸어놓는데 이 선상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이 놓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위에서부터 53. 근데 이게 요 모서리 선,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모서리 선으로부터 53mm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상면에서부터 53mm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라인, 요 상면에 있는 건 요 원의 요쪽 이제 제일 끝에 4분점, 그렇죠? 4분점을 잡고 여기서 Z로 딱 Z축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데 얼마만큼 내려와요? 53만큼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고 얘가 쭉 와서 이제 방금 전에 그려놨던 이 선에 딱 이렇게 직각으로 딱 직각이어야 돼. 직각.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10 눌러가지고 극좌표 모드를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극좌표 추적이 들어가요. 추적이 들어가면 저 선에 딱 맞춰서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직교 모드라든가 아니면 극좌표 추적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저렇게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 방식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한테 권장하지 않는 건 이게 마우스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분명히 실수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퍼펜디큘러, 직교를 선택을 합니다. 직교를 선택해서 또는 수직을 선택해서 이렇게 직교 기호가 뜨는 거, 수직 기호가 뜨는 걸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저렇게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고, 이제 좀 저 나름대로 편한 방법을 쓰겠다라고 해서 다시 저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건데,
저도 저거 쓰다가 실수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력이 여러분들보다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건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익숙한 저도 저거 쓰다가 실수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권장하는 모드는 아니에요. 편하긴 편한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선의 이쪽 끝점이 뭐예요?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원이 잘못 눌렀네요. 자, 이렇게 반지름 2팔짜리 원이다. 그러면 서클. 자, 여기 끝점을 잡고 반지름 2팔이다. 원 그렸죠. 그러면 이제 원 4분점에서 요 선까지 수직선을 그려야죠. 라인 해서 여기서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딱 4분점을 찍고 쭉 올라오는데 이때 이것도 잘 걸려주느냐? 그렇게 잘 걸려주질 않아요. 이상한 기호들 뜨고 잘 걸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에 대해서는 잘 되는데 3D 형상이 갖고 있는 모서리 선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퍼펜디큘러를 해가지고 이 선을 잡아줘요. 그래서 저도 극좌표 쓰고 있어도 저런 걸 잡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퍼펜디큘러 해가지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트림해서 TR해서 자 얘랑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잘라주셔야겠죠. 잘라주는데 자 이때 보면은 이제 이 선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선들이. 왜냐하면 이 다음에 쓸 명령이 뭐냐면 예상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프레스 풀입니다. 저것만 저 면에다 그려놓고 프레스 풀로 뺄 건데 이제 돌출시킬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절반이 따로따로 선택돼요. 근데 프레스 풀 명령 특징이 면 하나 선택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 못해요. 한 면 처리하고 다음 면 처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얘네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델리트를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나서 PRESSPULL 프레스 풀을 한 다음에 여기 딱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형태가 딱 하이라이트 됐죠. 클릭. 자 빼줘요. 빼주는데 얼마만큼? 자 그 도면을 봐야겠죠. 17만큼. 자, 튀어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값? 플러스 값. 17.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건 이제 요 구멍. 구멍은 이제 요건데 이거 이제 바로 지금 UCS가 이 상태니까 바로 작업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바로 작업하는 거는 일단 요 원만 그려놔요. 구멍까지 뚫는 거. 구멍은 제가 봤을 땐 요 위쪽에서부터 수직하게 내려오는 이 구멍을 먼저 뚫어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 그려놓겠습니다. 원만. 자, 서클. 자, 이 원의 중심점 여기죠. 여기를 잡고 반지름이 9인 원을 그려줘요.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UCS 엔터. 엔터 두 번 쳐서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UCS 기존에 초기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려요? 2원을 그려야겠죠. 자, 2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윗면에서부터 그려야죠. 왜냐면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야 되니까 윗면에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중심선 위에 있는 원의 중심선이 요소 중심선이니까 여기서부터 X축 뒤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23mm예요. 그러면 서클 자, 이 원의 중심점을 잡고 반지름이 19인 원을 그리죠. 근데 그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얘가 뒤로 23mm 빠져야겠죠. 무브 선택하고 엔터. 자, 아무데나 빈 거 찍고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23만큼 빠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쟤를 가지고 뭘로? 당연히 프레스 풀 쓰겠죠. 프레스 풀로 자, 요만큼 구멍을 뚫을 건데 깊이가 21에 49. 자, 저거 솔직히 암산 되시죠? 암산 저거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암산 되시고 안 되시면 뭐 계산기를 호출해서 하시든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솔직히 말하면 이제 70이죠. 70. 자, 그러면 이제 PRESSPULL 엔터.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원 찍고 그 다음에 이건 파는 거니까 당연히 프레스 팔려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이제 요거 여기 그려놨던 이 원 가지고 또 프레스 풀을 해주면 돼요. PRESS S를 3번이나 쳤네요. PULL 프레스 풀. 자, 그리고는 이제 마우스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2원 딱 잡히면 하이라이트 되면 딱 클릭. 쭉 빼는데 자, 어디까지 빼느냐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타원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 점을 지나서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너무 요 중앙을 지나서 너무 나와버리면은 요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뭔가 발생을 해요. 그러지 않을 정도로 가야 돼요. 음. 그게 어느 정도냐? 막 이제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인데 대체 그게 몇 밀리예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은 핵심은 여기 그다음에 요 반대쪽에 있는 어딘가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원 중심 있는 데 있으면 돼요. 거기까지 중심까지 뚫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심까지. 그럼 뭐예요? 중심의 4분점인 여기 클릭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잘 뚫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뚫고 여기 뚫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려면 일단 기준 나와 있는 칫솔가 이제 아래쪽 중심선 기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중심선 기반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죠. 자, 아래쪽에 있는 원의 중심선을 기반으로 그려야 되니까 일단 라인, 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원의 이쪽 4분점, 이쪽 4분점을 잡습니다.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4만큼 이제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y겠죠. 이제 옵셋 44. 자, 이게 44만큼 이렇게 와야 돼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길이가 이제 50이래요. 50인데 자 50인데 중앙을 기준으로 50이니까 자 여기 중앙에 중간점 위에 선을 그리고 자 옵셋 25 해서 자 이렇게 빼주겠죠. 그리고는 트림 자 얘랑 얘로 이렇게 잘라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이제 경사로 이렇게 돼 있죠. 경사로. 근데 각도가 24도인데 중앙 기준으로 대칭으로 24도니까 한쪽이 몇 도? 12도. 그렇죠? 얘가 0도, 수평이니까 0도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12도를 돌리면 돼. R5. 자, 선택하고 중심은 이제 요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점을 딱 잡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냥 12도. 그렇죠? 반대쪽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요렇게 그려놨는데 기준은 얘도 이제 요 위쪽에서 가져가야 돼. 왜냐면 위쪽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제일 윗면에서부터 11mm 쳐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무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놓고 얘랑 그 다음에 엔터. 자, 쭉 Z축으로 올려요. 올리는데 얼마만큼? 일단 제일 위까지 올려요. 110. 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서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 일단 이 원을 침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 원을 침범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적자를 늘려주면 이제 이 원에 침범 안 하려면은 여기서 XL 자 여기 4분점에서 지금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립니다. Y축 방향 수직선을 그리고 EX 연장 여기까지 얘네들을 늘려줘요. 그러면 이 원을 요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을 침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트림 이걸로 자르고 잘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하나로 합쳐줘야겠죠. 돌출시켜야 되니까 R이 G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무브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요 위에서부터가 아니죠. 11mm 내려와야죠. 찍고 Z축으로 Z축 아래쪽 방향으로 11mm만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이 형태가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형태가 어디까지 바닥까지 쭉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랑 확 겹쳐지는 부분들은 쫙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EXT 자 길이가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얘 잡고 엔터 어디까지 바닥까지 요 4분점까지 딱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놓고 뭐 해주면 돼요? UNI 합쳐 자 누구를 얘에서 엔터 아이고 얘랑
얘를 그리고 엔터.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걸 했을 때 요쪽 꼭쪽 요쪽 모서리를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여기 뭔가 좀 면이 하나 더 추가된다든가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아까 요 4분점 잡았던 깊이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구멍을 나중에 뚫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얘를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이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딱 그렇지 않고 딱 맞았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여기 필렛, 그렇죠? 필렛 주면 돼요. 그래서 필렛 주는데 자 F R 그렇죠? F R 아이고 R을 먼저 칠 필요 없죠. F 하고 이제 요 모서리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반지를 물어보죠. 여기서 13 엔터. 그 다음에 저거 하나만 할 거잖아요.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안쪽 파는 거죠. 요 안쪽 파는 거. 자, 이 안쪽 파는 거, 그거 하나 남았나요? 이제? 그거 하나 남았는데, 안쪽 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쪽 파는 거는, 여기 보면 높이가 나와 있는 64. 이 선 하나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 선. 64.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 이제 요 호의 가운데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 딱 잡아요. 중간점을 딱 잡아요. 미드 포인트를. 그리고 어디로? X축 방향으로 쭉 잡아내려요. 잡아내리고 여기서 길이가 얼마? 저기서부터 64mm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려졌죠. 64mm 내려오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EXT 돌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봐요. 그럼 어느 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자 이쪽으로 나올 때 이거 길이 얼마나 빼나요? 라고 하는데 요 끝단을 통과해서 충분히 많이 삐져나올 수 있을 정도. 얼마만큼 삐져나오는지 요만큼 삐져나오든 요만큼 삐져나오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삐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땅. 그쵸? 자 그래서 또 뭐 해야죠? 제가 이거 한번 늘상 하죠. 뭐 엔터 한번 더 쳐서 익스트루드 한번 더 실행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빼야겠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빼야겠죠. 빼야 되는데 그거 얼마만큼? 자 이쪽으로 뺐으니까 요 폭만큼 빼야겠지. 28 그렇죠? 28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빠졌냐? 화면을 좀 돌려보면 중앙에서 이쪽으로 빠졌다. 근데 이 가운데가 요 가운데여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브 예, 선택하고 엔터. 이건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요 점 찍고 그쵸? 여기 중간점 찍고 그러면 가운데로 오더라.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과감하게 여기서 SU 하고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거기다 뺄놈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VS 컨셉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형태다 하는 게 잘 보일 겁니다. 됐죠? 구멍 뚫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런 형태다.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좌표법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라. 좌표법은 되게 기초 중에 기초긴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므로써 여러분들의 작업 스킬 자체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은 전부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답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와서 자 이거랑 똑같이 봐야 되니까 일단은 VS 2D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바꿀게요. 물론 이제 이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상태인데 엑스레이 상태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P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죠. 요 끝점. 요 끝점을 잡아라. 두 번째는 이제 요 끝점이죠. 요 끝점을 잡아라. 세 번째는 여기 가운데 중간점이죠. 여기를 잡아라.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길이 값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띄워야겠죠. 이 시점에서 정답 띄운 거를 제가 닫았네요. 정답을 띄워놓고 자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길이 값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li 자 리스트 자 3P를 그린 선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나오는 값이 231.0332 자, 똑같죠? 그러면 정답이고요.
그럼 이제 최적 확인하면 되겠네요. 볼륨 VOLUME 볼륨. 자, 항상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나오는 값이 876644 9741 876644 9741 단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5월 8일자 CAT 1급 문제 풀이를 요번 강좌를 통해서 이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